네, 서번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생당 제3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정학 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민생당은 법무부를 찾아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해산은 당연합니다. 민주적 목적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라는 정당의 필수적 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고작 국회의원 몇 석을 얻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친 미래한국당의 본진 미래통합당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촉구합니다. 미래한국당은 21세기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국제적 망신거리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협하는 미래한국당의 정당보다는 테러 조직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도 비례선거 연합 등을 운운하며 공공연하게 위성정당 창당 모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침묵을 지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붕괴와 유권자 혼동을 조장하는 미래통합당의 악랄한 사기 행위에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위성정당이든 비례연합이든 본질은 비례대표 강도일 뿐입니다. 민의를 인질로 삼고 법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여당이 스스로 훼손하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직접 참여한 선거제도 개혁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려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습니다. 미래한국당에 이어 여당의 비례정당 논의로 거대 양당에 대한 회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눈앞에 비례대표 몇 석을 잡으려 위성정당 창당을 실행하게 된다면 명분은 물론 실리도 잃는 최악의 실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어떤 형태의 위성정당도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법을 비웃는 탈법 행위를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유승엽 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전혀 진정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 2달여 만에 국내 확진자는 5,0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3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시체제에 준하는 강제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첫째, 신천지에 대한 전면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해 명단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가 절실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만큼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마스크 사재기를 막고 강제 징발하여 국민에게 무상 배급해야 합니다. 이란에서는 마스크 사재기를 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스크 사재기를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마스크 생산 즉시 강제 징발하여
국가가 직접 마스크를 무상 공급해야 합니다. 셋째,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가하게 자동차 개소세 인하하고 대기업 접대비 한도 풀어줄 때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유류세와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고 계약 연기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가정에도 모두 50만 원씩 보육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 지원금과 매출 보전 등을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 자동차 추경 대신 국민 추경, 보육 추경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는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단호한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결과가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위법한 획정이고 또 당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아주 잘못된 선거구 획정 제출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농산어촌을 배려하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20대 5개 시군이 묶여서 한 선거구가 된 것도 모자라서 21대에는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을 넘어서 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원내 대표간 회동 등을 통해서 처음부터 합의한 목전의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선거구 변경 또 선거구 내 경계 조정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오히려 선거구 획정을 최대화하는 국회에서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생당에서는 각 당과 협의와 논의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현 대표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또 착한 임대료에 대해서 건물주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을 얘기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별로입니다. 당장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우니 또 대출을 받으라는 거냐, 또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 절망하게 만든다. 또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가 370만 개쯤 됩니다. 이분들에게 일회성으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재난수당을 일괄 지급해야 합니다. 100만 원을 지급하면 3조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직 상태에 이르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5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실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성이 큰 추경이고 지금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 추경입니다. 지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놓고 앞줄에 몇 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서민을 위하는 것 놓아두고 위에서 특수세 면제니 지역사업이니 하면서 추경이 제대로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짬짬이 예산을 짠다고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지금까지 전례에 비추어 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건물주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그동안 조세 불공정과 집값 폭등을 초래한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 특혜의 상가 버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말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고 보편적으로 또 하후 상박으로 돌아가는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난수당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선진국들이 공무원 갑질이나 권력 행사를 포기하고 싶어서 보편적인 현금 지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국민의식이 높아지니까 권력 가진 집단들이 나누어 먹게 하는 예산을 극복하고 국민 편에서 예산을 짜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집회도 만남도 종교 행사도 취소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이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더 큰 공동체의 위협은 집값 폭등과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속도 세계 3위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산이 양극화 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무능함과 부자 지향, 권력 지향 예산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적대 공존의 양당제로는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양극화로 인해 또한 양극화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인해 그동안 제 몫을 빼앗겼던 서민, 청년, 낙후지역이 연대해서 정치를 바꾸고 예산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어야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민생당은 이번 추경 예결위 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 실직자 등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민생이 최우선인 추경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인희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희 최고입니다.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대한민국 전 지역의 경제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그 여파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70%에서 90% 가까이 떨어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상당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제 일일이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그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볼멘 목소리가 높은 바 이에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전월 매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액의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한시적 이자 감소 및 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해결을 위한 파산 및 회생 절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지역화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상점가에 구역별 방역키트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방역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한시적인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전기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개개인의 감염을 방지하는 것만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효율적인 지원 대책과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이 급감하면서 당장 눈앞에 놓인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민생당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황인철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꼼수 정치는 실패하고 꼼수 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의석을 겨냥해서 꼼수 한국당, 꼼수 민주당, 꼼수 국민의당이 등장하더니 이제는 지역구 의석을 겨냥해서 꼼수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전
전환의 경우는 게리맨더링을 넘어서 꼼수 선거구 획정한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 선거구에서 2,000명의 유권자가 상한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10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포함된 13개 시군의 선거구를 이리저리 찢어붙였습니다. 이는 기존 선거구의 민심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 선거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얄팍한 꼼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회는 이러한 꼼수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 즉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관성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관승입니다. 무슨 신종 코로나 출혈도 아니고 마스크 하나 구입하고자 전쟁입니다. 국민 개인이 방역 주체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겉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마스크 값이 얼마인지도 모를 겁니다. 조금이라도 싼 마스크를 줄을 서야 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모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소상공인 피해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돈을 들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하고 대출 지원하는 한가한 정책을 펼 때가 아닙니다. 임대료 지원하고 세금 감면해봐야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급할 땐 닌게를 꽂아야지 건강보조식품 먹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재난 기본소득 제안합니다. 전 국민에게 현금성 기본소득 지원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협의사항 한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공개하기 전에 12쪽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건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신속한 활동을 위해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장 임명 절차에 대한 당규가 미비하나 현행 당헌상의 중앙당 상설위원장에 준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하되 향후 특별위원회에 관한 당규 제정 시 이와 같이 반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선 대표 경력, 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역학 교실, 보건대학원 교수, 현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 현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회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박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그러면 정혜선 교수님 오셨나요? 네. 네,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협의가 되었으므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에 정혜선 교수님을 임명합니다. 또한 사무처가 건의한 사항을 향후 당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혜선 교수님의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카톨릭대학교의 정혜선입니다. 코로나19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인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민생당에서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제가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서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공개 발언이 없음으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